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도 주재원입니다. 오늘은 진공관 앰프 회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진공관 회로 중에 가장 간단한 초단 출력관에서 싱글 앰프 회로도에서 오늘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사진은 그 초단이 6J4 진공관, 그리고 출력관은 6L6 진공관으로 되어 있는 싱글 앰프입니다. 이 앰프의 회로도는 인터넷에서 구했는데요. 보시다시피 가장 간단하고 아마 모든 진공관의 원리들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회로도 같습니다. 먼저 회로도는요, 그 진공관 앰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부와 그리고 레프트 채널, 라이트 채널 스피커의 신호를 송출하는 신호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통 회로는 아랫부분이 전원부, 그리고 위쪽이 신호부인데, 신호부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보통 두 개를 그려야 되지만 똑같기 때문에 보통 하나로 그리고 이 부분에 다른 채널이라는 문구를 적어서 이쪽에서 이제 선이 이어져 나가서 똑같은 것이 하나 더 있다, 이런 식으로 도면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전원부의 전원 트랜스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앰프의 이 가운데 있는 가장 큰 것이 전원 트랜스이고요. 전원 트랜스는 코일이 여러 겹으로 감겨 있는 건데 바깥에 이렇게 캔으로 통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뿐이고요. 보통 도면에서는 230V 교류가 이렇게 들어와서 흐르면 이 철심 코어가 있는데 그 반대편에 동일하게 코어가 있어서 이쪽에 230V 고류가 나오고요. 여기는 좀 적게 감겨 있어서 6.3V 짜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온다, 이런 도면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 속에 밑에 부분에 그 전원 트랜스를 보면은 여기 400V, 380V, 0V, 380V, 400V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양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480, 여기가 480이면 0V는 여기 가운데에 탭을 만들어서 0V가 가운데가 되죠. 왜냐하면 이쪽이 플러스 48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80이면 쭉 올라오다가 0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플러스로 넘어가기 때문에 언제나 코일의 중앙 부분이 0V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모든 회로에서의 접점들이, 접지선들이 모여드는 그런 접지 공동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볼트가 높은 것들은 진공관의 플레이트에 높은 출력 전압을 증폭 전압을 공급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여기에 보면 0에서 5V, 0에서 6.3V, 또 5V, 6.3V 이런 것들은 보통 진공관의 아랫부분에 진공관의 열을 만드는 히터를 데우는 전원을 공급하는 곳인데, 보통 히터들은 보통 5에서 6V, 7V 아주 낮은 전압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전원 트랜스는 기본적으로 증폭용 전원과 히트 열을 공급하는 전원,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원부에서 전원 트랜스를 넘어서 나오면 보통 이 네모난 마른 목골의 기호가 나오는데요. 이건 브릿지 다이오드라는 것입니다. 보통 그 다이오드가 4개를 넣어 가지고요, 결합해서 만든 품목이고요. 부품의 모습은 여기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기 물결 모양이 바로 교류를 나타내는 거고, 교류의 선들이 이 물결 모양이 있는 이 부분에 아무 곳에나 연결이 되면 되고요. 그러면 교류가 일로 들어가서 안에서 정제가 된 다음에 플러스 직류는 이쪽에서 나오고 마이너스 직류는 이쪽에서 나온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보통 플러스 극이 있는 곳에 모서리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브릿지 다이오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정류 소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파란 상자 안에 있는 이 부분이 그 평활회로라고 하는 것인데요.
평활회로라는 건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데 처음에 다 완벽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그 물결 무늬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것을 평평하게 만드는 회로다 해서 평활회로라고 하는 거고요. 이 평활회로는 대부분 보통 콘덴스 2개, 3개 이렇게 있는데 이 평활회로 들어가는 콘덴스를 평활 콘덴스라고 하는데 앰프에서 가장 크고 용량이 큽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 2개가 평활 콘덴서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요 윗부분에 코일과 위에 점이 있는 것이 바로 초크라는 것인데요. 그냥 일반 철심 같은 데다가 코일을 감아 놓은 것입니다. 이 초크는 교류가 못 지나가게 하는 성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진의 이 모습인데요. 그래서 평활회로에도 사용이 되고 나머지 저항. 그래서 보통 평활회로는 콘덴서와 초크 그리고 저항 이렇게 구성이 되고 마치 모양이 이렇게 해서 파이자형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 회로를 파이형 회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뒷페이지에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류라는 것은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교류는 이렇게 플러스로 갔다가 0점을 지나서 마이너스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는 물결 모양이 교류고, 직류는 여기가 0점이면 플러스 방향에서 한적선으로 계속 똑같은 에너지가 지속되는 것을 직류라고 합니다. 왜 교류가 나오냐면 이게 이제 발전기의 내부인데요. 발전기의 코일이 돌 때 N극과 S극을 돌아가면서 기전력에 의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데 이 극이 중간에 돌면서 바뀌기 때문에 반바퀴씩 플러스 방향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기라는 건 플러스 전기가 있고 마이너스 전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전기는 그냥 에너지이기 때문에 똑같은데 그 전기의 흐르는 방향이 예를 들어서 왼쪽이면 플러스, 반대편이면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N극과 S극을 지나갈 때 전기가 계속 흐르지만 이쪽 방향으로 흘렀다가 N극이 가면 이쪽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걸 플러스, 이걸 마이너스라고 표시하자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교류는 계속 전기가 흐르긴 하지만 방향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고, 직류는 전기가 계속 흐르지만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가전제품들이 교류도 사용하지만 대부분은 직류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공급되는 전기가 교류이기 때문에 그걸 직류화하는, 직류 정류를 하는 전원부가 대부분의 가정제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앰프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브릿지 다이오드, 평활 콘덴스, 그리고 초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교류를 직류로 바꾸냐. 원래 교류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요. 플러스 방향은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기 때문에 플러스 방향은 통과를 시키고 마이너스 방향은 통과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있는 이 다이오드가 이 마이너스 부분의 파란색 부분을 위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 이런 교류가 이런 식으로 다 플러스 방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 다이오드가 이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직류는 이렇게 일직선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물결 모양이 있는데, 이런 걸 영어로는 리플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맹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글동글한 물결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물결이 잡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잡음을 없애야 됩니다. 평평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활회로 콘덴스, 평활회로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 동그란 물결 모양의 이 부분을 이제 꺼지는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평활 콘덴스입니다. 이 평활 콘덴스는 전기가 들어오면 모았다가 전기가 빠지면 이렇게 내려가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전기를 다시 방출하면서 계속 흐르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콘덴스가 용량이 크면 클수록 이 평평하게 돼가지고 더 평평하고 질 좋은 직류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맹류들이 아예 지나가지 못하게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초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전원부는 이렇게 해서 설명을 끝 마치고요. 그림에서 교류가 입력이 돼서 반대편의 교류가 브릿지 다이오드의 교류 단자로 연결이 되면 이쪽이 플러스가 나오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플러스로 간 전기는 첫 번째 평활 콘덴서에서 충방전이 일어나서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맥류는 여기서 많이 감소가 되고 두 번째 평활 콘덴서 가서 또 충방전이 되면서 이 울퉁불퉁하던 것이 거의 평평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전류가 쭉 이렇게 올라가서 출력 트랜스를 거쳐서 출력관에 있는 진공관의 플레이트 전압으로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증폭이 돼서 스피커로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항을 하나 더 거치고 마지막 평활 콘덴서를 거친 다음에 여기로 나온 전원은 이쪽 뒷면으로 가서 초단관에 있는 플레이트로 전압이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전압과 여기서 나오는 전압의 볼테이지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300볼트면 얘는 250볼트가 되는데요. 이유는 저항이 양쪽 전압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두 가지 필요한 전압이 필요한 거는 첫 번째 진공관은 작아서 낮은 전압이 필요하고요. 출력관은 높은 전압이 필요해서 각각의 진공관에게 맞는 플레이트 전압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추가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채널은 똑같은 이 부분을 연결을 하는 채널이 되는 것이고요. 네, 전원부 설명은 이 정도 하고 신호부를 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바로 앰프로 신호가 유입되는 부분인데 바로 이 RCL 단자가 꽂히는 곳이고요. 이 가운데 있는 이 도선을 통해서 음악 신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이거는 접지를 하는 테두리라서 신호가 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이 채널이 두 개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라이트 채널, 이게 레프트 채널 해서 신호부가 두 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도면에는 이 신호가 하나만 있지만 사실 이 두 개가 그려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접지라서 이 부분은 이 외곽에 있는 원은 이렇게 접지를 해서 접지로 간다라는 표시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가 바로 이 신호가 들어오는 이 선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신호가 들어오면서 이 부분이 바로 볼륨을 나타내는 건데 볼륨을 거쳐서 첫 번째 진공관으로 신호가 들어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볼륨은 여기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게 저항인데요. 이 화살표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저항의 정도를 변동시키기 때문에 이런 걸 가변 저항이라고 해서 볼륨을 이렇게 돌리면 소리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이죠. 그리고 이 볼륨도 보시면 여기에 연결되는 거, 이쪽으로 연결되는 거, 신호가 나가는 연결, 총 3개의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 단자도 보시면 이렇게 연결 단자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신호가 들어오는 부분, 하나는 신호가 나가서 접지되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신호가 나가는 부분, 그래서 진공관으로 가는 부분,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네, 이 다음 페이지는요, 진공관입니다. 여기 앰프에서 보시면 이 앞에 있는 조그만 것이 초단 증폭을 하는 진공관이고 6J4이고요. 요것이 지금 6L6 출력관으로 출력 증폭을 하는 것이고 요쪽이 이제 뭐 레프트 채널이면 요쪽이 이제 라이트 채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 두 개를 도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조그만 것이 초단 증폭, 여기 뒤에 있는 게 출력단 증폭. 초단 증폭은 여기 들어오는 신호가 아주 미약한 미리암페어이기 때문에 이걸 첫 번째 신호를 증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폭된 신호를 다시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진공관에 넣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출력 진공관이 스피커를 울릴 수 있는 강력한 신호를 만들어서 출력 트랜스를 거쳐서 스피커로 가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초단 증폭 하나에 출력 증폭 하나로 진공관이 되어 있으면 이런 걸 싱글 앰프라고 하고요. 초단 증폭 하나에 요 부분이 신호가 와서 이 출력단이 두 개로 해서 플러스 영역과 마이너스 영역을 서로 나눠서 각자 증폭을 하는 걸 푸시풀 증폭이라고 해서 하나가 있으면 싱글 앰프, 두 개가 있으면 푸시풀 앰프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진공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텐데요. 진공관은 여기 보시면 일단은 캐소드라는 극이 있고 여기가 열이 나면서 진공관을 따뜻하게 하는 필라멘트까지 같이 공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전기가 들어오는 플레이트 전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그리드라는 조절 밸브 역할을 하는 이 3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류는 이렇게 플레이트로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그리드를 통과해서 진공 공간을 넘어서 이쪽으로 와서 흘러나가는 그런 구조고요. 이 플레이트와 캐소드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진공관은 부도체죠. 단락이 돼 있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전기가 이렇게 멀리 있으면 통할 수가 없는데 건너갈 수가 없는데 진공 상태로 해가지고 전기가 더 잘 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열을 가하면 열이 전류가 흐르게끔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진공과 열을 가할 경우에 여기 멀리 있던 전류가 여기까지 건너가게 되면서 이 건너가는 동안에 이 그리드에서 나오는 음악 신호를 몇 배 증폭해서 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진공관이 이제 열이 나고 빛이 나는 구조입니다. 요거는 지금 아래 위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고 요거는 좌우로 돼 있는 모양인데 역시 가운데 노란색 부분은 히터라고 해서 열을 가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밖에 쌓여 있는 이 빨간색이 바로 그리드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플레이트 요 밖에 있는 것이 전류라서 기본적인 큰 전류를 공급하는 이런 구조이고요. 기본적으로 진공관은 도면에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전자는 히터에서 나와서 플레이트로 간다. 이런 설명을 하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는데 도면을 보실 때는 전자의 방향은 무시하시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로지 전류의 방향만 필요합니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전원부에서 플러스가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가 와서 이렇게 가서 플레이트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요 접지가 되는 곳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공간을 건너서 진공관의 유리 속을 공간을 건너서요.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면을 이해할 때는 언제나 전류의 방향만 고려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요. 혼란스럽지가 않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네, 진공관에 이렇게 전류가 아래쪽으로 흐르면서 증폭된다라는 건 설명을 드렸고, 이 진공관은 3극 진공관인데, 진공관에 들어오는 전극이 하나, 여기 2개, 여기 그리드 3개 있기 때문에 3극이거든요. 그리드는 신호가 들어오는 것이고, 여기는 증폭할 전류가 들어오는 것이고, 여기는 그 증폭한 전류가 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류는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는 건데, 이 진공관에 연결되는 모든 극은 저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드에 연결되어 있는 저항이 여기 있고요. 나가는 쪽 저항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쪽의 저항도 여기 있습니다. 616 같은 출력관도 신호가 들어오는 쪽에 저항이 여기 있고요. 나가는 쪽 여기 있고요. 이 들어오는 쪽의 저항은 그 출력 트랜스의 이 코일 부분이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래서 진공관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극들은 저항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앰프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진공관들인데 여기 저항들이 보이시죠? 이 저항들이 바로 이 저항이에요. 그래서 이 저항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헤로드에서는요. 이 신호가 음악 신호가 들어오는 이 그리드에서 이 저항은 아까 볼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저항의 신호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이 저항을 최대로 하면 신호가 거의 없고요. 저항을 거의 없애면 신호가 풀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저항이 그런 역할, 신호의 강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 플레이트에 공급되는 저항은 플레이트 저항이라고 하는데 이 저항이 있으면 양쪽에 전압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플레이트가 공간을 넘어서 여기로 건너가려면 여기에 고압의 전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고압의 전압을 어떻게 형성하냐면 요 저항이 형성을 해줘요. 그래서 이 저항이 높으면 여기에 높은 전압이 형성되고 이 저항이 작으면 여기에 낮은 저압이 형성돼서 넘어가기 어렵겠죠. 그래서 진공관의 스펙에 따라서 이 저항의 크기를 조정해서 적절한 전압을 플레이트에 형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캐소드에 있는 이 저항은 바이어스 저항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 저항 양단의 전압을 형성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는 캐소드에 바이어스 전압을 형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고전압이 있는데 여기에 전압이 하나도 없으면 역시 전류가 잘 안 흘러요. 그래서 여기는 높은 전압, 여기는 낮은 전압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더 잘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전압을 걸어주는 걸 바이어스 전압이라고 하거든요. 진 공간에서 전류가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 공간에서 보면 플레이트 전압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캐소드 전압이 그 다음이고 이 그리드 신호 전압이 가장 낮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고 증폭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플레이트의 전압과 캐소드의 전압의 차이, 예를 들어서 얘가 10, 여기가 100이면 10배가 증폭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증폭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전원부에서 아까 히트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진 공간을 데워줘서 열전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 히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히트도 전원으로 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출력 트랜스에서 여기 6.3V AC 교류 전류가 나오는 이 부분이 6L6 7번 2번에 붙고 6J4 3번 4번에 붙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6L6 여기서 나온 것이 1로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것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 부분에 가서 데우게 되는 것이죠. 보통 도면에서는 이 히터의 전선들은 복잡하기 때문에 표현을 잘 안 하고 생략을 하는데 도면을 읽을 때는 자동으로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터를 다른 말로는 필라멘트라고 하고요. 이 사진에 보시면 불빛이 있잖아요. 이 안쪽에 이 불빛이 바로 필라멘트가 히터가 열을 가해서 열 전자를 방출할 때 나오는 빛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히터들은 5V에서 6V 정도로 아주 낮은 걸로 되고요. 특히 이 도면에서 AC, 그러니까 교류를 가지고 히팅을 하면 이 히터에서 교류가 움직일 때마다 소리에 신호에 반영이 돼서 험이 발생을 하거든요. 부응하는 험이. 그래서 교류 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보통 직류로 이 부분도 바꾸어서 직류로 공급하는 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바이어스 저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이어스 저항은 이 교류의 이 아랫부분에 있는 캐서드가 접지로 해서 나가는 부분에 언제나 이 부분에 보면 저항이 있고 저항을 감싸는 콘덴스가 있는 이런 구조인데요. 여기서도 똑같은 구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그 바이어스를 형성하는 부분이 되고요. 이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 저항이 있는 양 극단에 전압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저항의 크기로서 캐소드의 전압을 조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플레이트에서 넘어올 때 이 양 극간의 전압의 차이를 증폭도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양쪽에 전압이 있어야만 부드럽게 전류가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이 캐소드가 0V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캐소드 자체가 이 저항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전압을 조정을 해서 이걸 자기가 직접 만드는 바이어스라고 해서 자기 바이어스라고 하고요. 반대편은 고정 바이어스라고 해서 이 저항이 없고 외부에서 이렇게 전기를 보내서 이 부분에 전압을 형성해 주는 그런 걸 고정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 자기 바이어스를 만드는 저항 옆에 있는 콘덴스인데요. 이 콘덴스를 바이패스 캐파시터라고 합니다. 바이패스 콘덴스라고 하는데 여기 저항이 있으면 이렇게 가는데요. 어떤 교류나 직류나 저항은 통과해서 흐를 수 있지만 이 접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전류는 이렇게 왔다가 쭉 둘러서 가려고 하지 않고 숏 거리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저항이 막고 있으니까 뭐 100개 중에 한두 개는 내려갈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일로 밀려나가겠죠. 그래서 저항의 역할을 있는 건데요. 그래서 교류나 직류나 한두 개는 이렇게 미세하게 빠져서 직류 쪽으로 가는데 교류 같은 경우에는 바이패스라는 이 콘덴스를 연결해주면 굳이 높은 저항 쪽을 안 가고 일로 통과해서 해서 바로 갈 수 있으면 접지를. 왜냐하면 교류는 이 콘덴스를 통과할 수 있지만 직류는 통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직류는 일로 가야만 되고 교류는 일로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패스 콘덴스가 이 진공관이 작동할 때 전류가 흘러오면서 많은 노이즈나 교류 신호, 잡음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저항을 통과하지 않고 빨리빨리 그 바이패스 해가지고 바로 빠져서 없어지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요. 이쪽 그림에서 보시면 위쪽에서 내려올 때 전류가 이런 식의 교류와 직류가 합쳐져 있는 건데 이렇게 가다가 교류는 콘덴서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땅으로 내려가 접지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교류가 빠진 오로지 직류, 매끈한 진류만 흘러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 교류 신호를 빨리 우회해서 빼주는 바이패스 캐파시터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커플링 콘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진공관 앰프는요, 이 초단 증폭을 하는 이 구역과 그리고 출력 증폭을 하는 이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 라인과 이 라인에 제공되는 전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개가 연결을 해버리면 이 전압끼리 붙어가지고 엉망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 전압 두 개를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분리와 결합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있는 이 콘덴스고요. 이 모듈과 이 모듈을 유일하게 연결하는 이 선에 있게 되고, 이것을 바로 두 개를 커플링해서 연결을 해준다라고 해서 커플링 콘덴스라고 합니다. 이 커플링 콘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위 회로에서 어느 부분은 교류가 흐르고 어느 부분은 직류가 흐르는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한 개의 전원 회로에는 교류와 직류가 모두 다 흐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여기 신호에 보시면 이 빨간색은 직류죠. 요 0은 제로인데 이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에너지가 일정하게 가는 것이 직류이고, 에너지 방향이 이쪽으로 가서 막 흔들리고 있는 이게 교류고요. 그래서 일반 회로에서는 교류와 직류가 함께 흐릅니다. 근데 만일에 직류를 제거하면 이 교류가 0점에서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로요. 이렇게. 네. 교류만 흐르는 상황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교류가 흐르고 어느 부분에서 직류가 흐르는지를 보면, 먼저 공급은 교류가 흐릅니다. 여기 빨간색 화살표가 교류고요. 파란색 화살표가 직류예요. 그래서 교류가 들어와서 교류가 나오는데 브릿지 다이오드 정류가 되면서 직류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직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직류 플레이트에 직류가 공급이 되죠. 교류가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직류가 건너오면서 증폭이 되고요. 다시 일부분의 직류는 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음악 신호가 들어오는데, 음악 신호는 교류입니다. 아주 미세한. 그래서 볼륨을 거쳐서 교류가 들어오는데, 이 직류에 타고 교류가 증폭이 되면서 일부의 교류 신호도 여기서 바이패스를 통하고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일부분이 로스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류가 진공관을 거치면서 직류를 타고 에너지를 증폭시켜서 이쪽으로 다시 나오는데, 출력돼서 나오는데, 그때는 교류와 직류가 동시에 나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증폭을 시키고자 하는 것은 교류이지 직류가 아니고요. 이 직류는 음악 신호가 아니고 그냥 전기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스피커에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직류는 못 넘어오게 하고 교류만 넘어오게끔 해야 되거든요. 이 출력관 단자로. 그래서 여기에 캐파시터를 놓고, 이 캐파시터는 교류는 통과시키지만 직류는 통과시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지나가면서 교류는 넘어오고 직류는 넘어오질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캐파시터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앰프에서는 교류와 직류가 동시에 오지만 콘덴서를 지나고 나니까 스피커 쪽으로는 교류만 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교류가 증폭되어 있는 이 교류 신호가 다시 출력관의 그리드로 들어가면서 다시 증폭이 되는데, 이 출력관에 있는 플레이트는 여기서 다시 이 직류가 와서요. 여기서 직류가 또 타면서 교류가 증폭되고, 요 바이패스 쪽에서 다시 직류가 나가고 교류가 나가고, 여기서 출력돼서 나오는 전원은 직류와 교류가 모두 다 증폭되어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 부분인데, 이게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류는 여기를 건너갈 수가 없고요. 자기 유도는 교류만 가능하기 때문에 교류는 여기서 복사돼서 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스피커로는 증폭되어 있는 교류 신호만 넘어가고 직류는 역시 못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아주 미리암페어의 작은 교류 신호를 1단 증폭, 2단 증폭에서 스피커에는 매우 높은 전압의 교류 신호를 보내는 것이 바로 앰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진에서 보시면요, 이 콘덴스들은 이 평활 회로에 들어가는 평활 콘덴스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두 개가 바로 브릿지 다이오드입니다. 전류를 하는 브릿지 다이오드.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요게 이제 초단, 요게 이제 출력관 이렇게 되는데, 초단에 보시면 여기 저항이 하나 있는데 여기를 감싸고 돌아가는 콘덴스 보이시죠? 바로 이 부분이 캐소드에 나오는 바이패스 콘덴스와 캐소드 저항이 있는 이 부분을 나타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커플링 콘덴스는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모듈과 이 모듈을 연결하는 유일한 콘덴서는 바로 이겁니다. 이 황금색. 여기를 교류 신호가 넘어가거든요. 초단간에서 출력간으로. 그래서 요게 커플링 콘덴서, 그리고 요게 커플링 콘덴서. 얘는 다른 쪽에 있는 뭐 캐파시티가 되는 것이죠. 네,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네, 이제 바야흐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제 출력 트랜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앰프에서 이 양쪽에 있는 조그만 상자가 출력 트랜스이고요. 출력 트랜스도 전원 트랜스처럼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는 겁니다. 철심에다가 양쪽으로. 그래서 요 0과 8은 스피커가 붙는 것이고, 이게 플러스 라인, 요게 마이너스 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나가서 돌아오는 거죠. 스피커의 유닛을 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반대편은 바로 출력관에 있는 플레이트와 연결돼서 증폭되어 있는 교류가 일로 와서 일로 지나가서 내려가는데, 그때 이 반대편에 있는데 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동일한 모양의 교류가 형성이 돼서 이게 가서 결국은 스피커를 올리고 돌아오는 그런 구조이고요. 보통 여기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2V 정도의 음악 신호가 교류로 들어오면 초단 증폭을 하고 나면 여기에서는 한 250V까지 올라가고요. 요게 다시 들어와서 여기서 다시 증폭되면 여기서 나올 때는 뭐 300V, 400V 이렇게 증폭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진공관 앰프는 전압을 증폭시키는 것이고요. 전류를 증폭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출력될 때 아주 높은 전압이 나오는데, 스피커는 높은 전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코일, 그 자석에 감겨 있는 코일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이런 높은 전압이 걸리면 타버려요. 그래서 전류량을 늘리고 낮은 전압으로 구동을 하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이 진공관에서 나오는 음악 신호를 높은 전압, 낮은 전류를 반대로 낮은 전압, 높은 전류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출력 트랜스가 들어올 때 400V에 예를 들어서 1A를 나올 때는 10V에 40A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가 스피커에서 작동이 돼서 나오는 구조. 그래서 이거를 트랜스라고 하는 겁니다. 전압을 전류로 바꿔주기 때문에, 모양을 바꿔주기 때문에 트랜스라고 하죠. 그리고 보통 책에 보면 뭐 스피커는 저임피던스 장비고 출력관 앰프는 고임피던스라서 이거를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출력 트랜스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임피던스는 뭐 다른 말로 교류 저항이라고 하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저항이 있으면 양쪽에 전압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항이 높을수록 양쪽에 전압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전압이 높다라는 것은 이 진공관 쪽에서 저항이 아주 높게 걸려 있기 때문에 전압이 높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공관 앰프 쪽에서 고임피던스에 의해서 높은 전압이 나오고, 스피커는 뭐 4옴, 16옴 같은 아주 낮은 저항으로 돼 있어서 이런 높은 전압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낮은 전압, 높은 전류 형태로, 즉 저임피던스로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결국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616 싱글 앰프의 회로도를 설명을 드렸고요. 장시간 35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좀 난이도가 높은 푸시풀 앰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차등 증폭 회로와 위상 반전 회로까지 추가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대학 다닐 때 전공이 행정학과였거든요. 이과생이 아니기 때문에 문과생 수준에서 정기적인 설명을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